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세계에 대한 가장 뜨거운 뉴스를 찾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트넘 호스퍼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류 스타 손흥민이 아스날과의 경기 직후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팬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이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를 계기로 프리미어리그가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두시면 저희의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토트넘 호스퍼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 아스날과의 경기 직후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놀랍게도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토트넘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의미 있는 골을 넣었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를 지지해준 팬들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된다. 그는 이 골은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합류 이후 스피드와 기술, 인상적인 득점력이 넘치는 플레이로 팀의 상징이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입단에 합의했으며 특히 세계 최고 연봉을 받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손흥민의 가치가 축구 재능뿐만 아니라 상업적 매력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많은 가치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은 한 기간의 끝이자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출전은 확실히 수년 동안 매우 강력한 팀을 유지해온 팀의 힘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다양한 공격 포지션에 적응하는 손흥민의 능력은 맨체스터 시티가 더 많은 전술적 옵션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에게 손흥민 같은 선수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보다는 그가 가져온 추억과 성취를 늘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토트넘 팬들은 그의 이적에 대해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스쿼드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는 더욱 매력적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새 유니폼을 입고 어떤 활약을 펼칠지, 토트넘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빛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손흥민의 흥미진진한 경기와 품격 있는 활약을 기대해보자.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세계 유일의 기록을 세운 선수가 되면서 동시에 아스널과의 35라운드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하며 아스날을 상대로 강력한 암살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북런던 더비로 불리는 라이벌전으로 알려진 오늘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에서 흥민은 경기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세계 최초로 손흥민이었다. 제20회 북런던 더비는 해리 케인 등이 부상이나 이적 문제로 이루지 못한 기록을 달성했다. 게다가 이번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화제가 됐다. 하지만 맨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르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지면 승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토트넘의 경우 이번 시즌 이후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만 얻을 수 있다. 에스톤 빌라의 입장 양팀 모두 이에 대한 이유는 다르지만 결코 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경기이다. 오늘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톱 공격수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전 세계 외신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아스날과 아스날의 경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런던 라이벌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있으며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강한 팀으로 간주됩니다. 손흥민은 공격수로서 계속 압박을 가했다. 전반에는 쉽다. 손흥민의 공격수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꼽힌다. 손흥민은 앞뒤 가리지 않고 공을 갖고 상대를 향해 달려드는 강철같은 체격을 지닌 선수다. 추진력과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주도력이 빛을 발했지만 토트넘의 미드필더 진이 1위 아스날에 뒤처져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도 변함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전반 5분 손흥민이 능숙하게 교체 투입됐다. 원톱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윙어 포지션은 토트넘의 원활한 공격을 돕는다. 손흥민의 패스가 토트넘 동료들에 의해 헛발질될 기회를 놓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임을 보여줬다. 토트넘의 공격과 득점에도 손흥민은 전반 11분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필드를 뒤흔들며 혼란을 일으키던 아스널 수비수 손흥민이 공을 잡아 제임스 매디슨에게 개방 기회를 만들어줬다. 매디슨의 슈팅 능력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기회는 실점으로 이어졌고 여러 번이 슈팅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됐고, 아쉽게도 손흥민은 뛰어난 슈팅 능력을 활용해 공을 패스하는 대신 직접 슈팅에 나섰다. 실제로 손흥민은 올 시즌 초 토트넘과 아스날을 상대로 많은 골을 터뜨렸으며 대회 1위 팀인 아스날을 상대로 단독 2골을 터뜨렸다. 1슛과 1테이크다운으로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인 민은 단 2개의 슈팅만으로 2골을 터뜨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뛰기엔 악몽이 됐다. 분과 그가 인정했다는 느낌을 받고 얼굴을 가리고 비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직후 눈물을 흘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오히려 토트넘은 전반부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노팅엄의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이 해야 할 프리킥을 가로채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호이비에르가 저 자책골을 터뜨려 추락을 예고했다. 당시 손흥민은 직접 프리킥을 노리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호이비에르가 그러겠다며 그렇지 않은 손흥민에게 패스하라고 했다. 유일한 선택은 프리킥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호저그는 많은 토트넘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날 아스널전에서도 자책골을 넣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수비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 수비 자세였다면 절대 시도할 수 없는 각도에서 헤딩슛을 시도했다. 이 모습을 보는 축구 팬들은 대체 어떤 수비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을 향해 걸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어. 수비수들은 모두 골문을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타격 연습을 하는데 호이비에르의 축구 지능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벤더바이키드가 반격하고 3을 허용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에게 내준 뒤 전반전 0점. 손흥민은 매우 부지런한 공격을 보여줬지만 토트넘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공을 패스하지 못했다. 하지만 양측의 촘촘한 수비에 손흥민은 균형을 잃고 실망스러운 슈팅을 날렸다. 평소 손흥민은 슈팅 대비 70%가 넘는 득점 확률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날은 미드필더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해 손흥민에게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보던 일부 축구팬들은 손흥민의 모습이 마치 암살자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팀은 오늘도 빛나지만 토트넘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은 최근 대한축구연맹의 답답하고 불합리한 행동이 드러난 이유다. 한국 축구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은 손흥민인데 왜 그럴까? 토너먼트 1위 아스날을 상대로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는? 손흥민의 공격력이 그의 능력을 입증했다. 프리미어리그는 6경기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많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이적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 경기 전 손흥민은 9도움을 기록하고 9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작 15세였다. 단 한 번의 어시스트로 그는 골과 어시스트 모두 10개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팀인 팬클럽에 합류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 손흥민은 지난 9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안정적으로 활약해왔다. 프리미어리그가 종료를 앞두고 손흥민 이적 관련 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보통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손흥민은 흥민과 토트넘 모두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자들은 레비 회장과 구팀 토트넘 지도부가 3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손흥민의 연봉을 삭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손흥민은 매우 싸구려이고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절반도 안 되는 주급으로 토트넘에서 계속 뛰고 있으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단을 만들고 있다. 그는 좋은 선수들을 희생하고 영입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단독으로 아시아 마케팅 활동을 주도하며 광고와 유니폼 판매 등을 통해 토트넘에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줬다. 일부 축구 기자들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번 돈을 런던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했다. 하스프로와 손흥 경기장이라는 초대형 경기장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손흥민 혼자서는 전체 9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수익을 창출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액인 8억 원이 넘는 주급을 손흥민에게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흥민은 일주일에 3억 원 정도를 받는다. 8년 동안 시즌당 10골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주 잔돌리 레비와 토트넘 지도부는 손흥민의 좋은 성격을 개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오늘의 경기 결과 손흥민 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부진한 성적을 보인 토트넘은 30이 되는 손흥민이 언제까지 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승산이 거의 없는 팀이다. 그의 경력은 계속될 테니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강한 팀으로 이적해 우승을 차지하자. 손흥민의 깜짝 발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축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손흥민,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및 축구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뵙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